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년 첫 거래일이죠. 자, 아쉽게도 원익홀딩스 시장이 강했지만, 자, 원익홀딩스는 마이너스 1.3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특이점이 한번 발견이 됐죠. 어떤 현상이 있었죠? 바로 요거죠. 자, 원익홀딩스의 자회사들. 물론 원익은 이제 모회사긴 해요. 대주주가 원익이기 때문에 원익이요. 점상을 갖고요. 나머지 자회사들도 보시게 되면 원익 IP에서 오늘 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간 모습도 있지만 원익 그룹사였기 때문에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흐름들이 있었죠. 거기에 원익 큐브가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종목들도 10% 이상의 종목이 두 개나 확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현상들 결국 우리가 원익홀딩스 주주라면요. 자, 이들의 지분 가치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도 한번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요거에 대한 부분, 자, SOTP라고 해서 자회사들의 지분율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이런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연 원익홀딩스의 가치, 그렇다면 우리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한번 봐줘야 되는지 다른 종목들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CES 일정이 거의 임박을 했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또 제가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원익홀딩스가 실제로 CES에 참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사 한 줄 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요거는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참석을 해서 어떤 거를 발표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26년 첫 거래일, 자, 원익홀딩스 앞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중요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은요, 자, 100% 공짜죠. 돈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눌러주시는데 한 1초면 되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역사적 신고가의 또 다른 갱신이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자, 신고가 갈 수 있게끔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원익홀딩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한 3.7조, 3조 7천억 가량이 되었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하고 대중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원익홀딩스, 원익 로보틱스 때문에 오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종목들, 다른 자회사들은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딩스라는 이런 지주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회사들의 가치가 어떤지 제가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회사들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이 케어랩스 있고 머트리얼즈, P&E, 큐브, QNC, 그리고 가장, 캐시카우, IPS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원익이 오늘 점상을 갔죠. 점상을 갔는데 원익은요, 원익홀딩스의 대주주예요. 그래서 사실 원익홀딩스의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물론 원익 위에도 또 대주주가 따로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좀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다른 기회에 제가 언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자회사들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원익 IPS가 시가총액이 오늘 대략 한 4조 정도 됐어요.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놨던 게 요거거든요. 자, IPS의 시가총액 3조 9천억. 자, Q&E 같은 경우는 6천억 정도 되고요. 자, P&E는 1,900억, 머트리얼즈는 4,3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지분율이에요. 자, 이 지분율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자, 시가총액이 1천억인데 지분이 45% 들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땐 1조 7천억의 가치를 우리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다 더해보면요,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1조 7천억, 자, 플러스 QNC의 가치 2,400억이죠. 자, P&E의 가치 589억. 자, 머트리얼즈는요 1,900억이네요. 자, 대략 한 2조 2천억의 가치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케어랩스도 있는데, 자, 케어랩스는 한 100억 정도 아마 가치가 인정될 거예요. 요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자, 원익홀딩스 가치예요. 자, 원익홀딩스의 홀딩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주사로서의 가치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원익홀딩스는 최근에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원익홀딩스 12월 17일 날 공급계약 체결이 진행이 된 거 확인되시죠?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을 위한 턴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은 거의 3천억에 육박을 해요. 여기서 또 제가 매출액 대비 45% 정도 된다라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게 연결이 있고 별도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요건 아시죠? 자, 연간이 있고 분기가 있고, 뭐 연간은 당연히 연단이고 분기는 분기별로 나눠 놓은 건데 요거 모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연결은요, 자, 자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별도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원익홀딩스가 자체적으로 매출을 올린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4년도에 원익홀딩스가 올린 매출은 2,800억이에요. 근데 자, 이번에 수주했던 금액이 얼마죠? 거의 3천억입니다. 자, 매출액 대비는 45%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익홀딩스가 매출을 올렸던 거 기준으로는요 거의 100%에 가까운, 100% 이상이죠 사실. 그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수주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원익홀딩스의 기업 가치도 따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는 200억 가량인데 요거 단순 계산해 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다. 그러면 이거 PER을 대략 한 10 정도로만 줬을 때, 자, 원익홀딩스의 가치, 시가총액으로는 대략 한 2천억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지분법으로 계산했을 때 원익홀딩스가 일단 자회사들의 가치가 2조 1천억. 근데 여기서 플러스, 자, 원익홀딩스 본연의 가치 2천억까지 더하게 되면요 대략 최종적으로는 2조 4천억 가량의 가치가 일단은 지주사들, 자회사죠. 자회사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2조 4천억인데, 자, 2조 4천억. 자, 지금 현재 원익홀딩스의 시가총액 3조 7천억이에요. 자, 요거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죠? 자, 3조 7천억에서 2조 4천억 빼게 되면은 1조 3천억 가량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게 원익로보틱스의 가치일까요? 자, 이거 말고도 사실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있죠. 자, 반기보고서, 원익홀딩스의 반기보고서를 가시게 되면요. 자, 계열사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원익그룹사고요. 그 나머지 그룹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자, 아까 상장회사를 계산했을 때 대략 한 1조 4천억 가량이 남았었어요. 이거를 본연이 원익로보틱스의 가치로만 보더라도 뭔가 좀 부족하죠. 자, 왜 그렇죠? 자, 원익홀딩스와 같이 대장 역할을 해줬던 로봇주. 자, 로보티즈는요 벌써 혼자서만 4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원익로보틱스 1조 4천억. 요거 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부족하죠. 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자, 물론 제가 오늘 계산한 이 SOTP라고 해서 요 지분계산법이 100%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계산한 건 아니죠. 여기에 뭐 EV, EBITDA도 넣어야 되고요.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빠졌지만, 그래도 단순 계산했지만 우리 원익로보틱스의 가치가 이 1조 4천억에 그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로보티즈조차도 벌써 4조 원에 육박을 하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조가 넘습니다. 자,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조에 육박을 하죠. 물론 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충분히 그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로보티즈랑만 단순 비교를 해보셔도 대략 한 3배 정도는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1조 정도만 더 가격을 쳐준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원익홀딩스 앞으로 대략적으로 5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 대략 25%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계산이 사실 좀 엉성한 부분은 있지만, 자, 만약에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현재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자,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3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CS 일정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CS 일정을 뚫고 계속 간다? 요거는 사실 어렵죠. 왜?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CS 일정이 도래하게 되면요, 일단은 로봇 섹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또 뭐가 있죠? 26년에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 자,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플러스
3월 달에는 이 노랑봉투법의 시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랑봉투법은요, 이미 재탕 제로다 보니까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로봇 섹터 26년 한 해 동안 또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로봇 섹터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26년부터는 뭐가 진행이 되죠? 로봇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자, 지금부터는요, 실제로 로봇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 나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 관찰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을 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자, 요게 이제 CES 홈페이지예요. 자, CES 홈페이지 상에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실제로 상장 회사들도 참석한다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 워닝 로보틱스가 명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워닝 로보틱스 주식회사,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로봇 자동화 기업, 자체 개발한 자율이동 로봇과 알레그로 엔진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 CES 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월 6일부터 9일, 자, 라스베가스, 자, 부스가 위치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참석을 한다는 내용들이고요. 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핵심 관점. 자, 알레그로 엔진 전체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이번에 CES에서 자, 26년에 출시 예정인 새로운 알레그로 엔진 모델이 현장에서 최초 공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사 한 줄 없죠.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워닝홀딩스 CES를 검색을 하게 되면요, 자, 뭔가 이 시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분명히 세력들이 이런 기사 내보내면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 주가 더 크게 올릴 수 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을 기사화하지 않았을까? 세력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CES 일정 동안 분명히 워닝 로보틱스가 뭔가를 발표할 거예요. 알레그로 엔진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공개가 될 거고,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이 특징주 기사가 나올 거다. 자, 특징주 기사가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보통 강한 상승이 나오죠. 자, 시장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징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혼자만의 소설을 쓰자면은 이 CES 일정 기간 동안 이 알레그로 엔진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워닝홀딩스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워닝홀딩스, 자, CES 일정 도래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야, 윗꼬리 달고 이제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워닝홀딩스는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대세 상승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봉상의 10주선 전혀 이탈이 없었죠.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10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워닝홀딩스가 추후에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이 10주선의 이탈이 없다라면 여전히 대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요것도 주봉상의 10주선을 깨지 않는 종목들, 요게 이제 대세 상승주의 특징이니까 워닝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도 알아두셔서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CES 일정 기간 동안 뭔가가 발표되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윗꼬리가 달릴 거에 대한 대비를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의 영역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요,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손실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단 비중을 축소해 부분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CES 일정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영상 촬영할 거고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워닝홀딩스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면 제가 가감없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26년 올해 들어 첫 거래일 우리 원희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거래인 만큼 좋은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예상 수익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 500%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근데 제가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연말 배당은 뭐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상증자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이 무상증자만 나와도 못해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재료이죠. 하지만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이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고 엄청나게 강했었거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요. 그 결과 얘 혼자서만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점상을 3번 가고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그만큼 강력한 재료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관련된 종목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요,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하지 않죠.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보통 무상증자를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유보율이 높은 종목은요, 자산도 많고요, 돈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하이닉스 유보율 대략 한 2000%. 굉장히 작은 편이죠.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요,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때요? 7500% 아닙니다. 75000%예요. 현대차 유보율이 7200%였죠. 현대차보다 무려 3배 정도 되죠.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에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5000%예요. 자, 이러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은 20대1은 우습죠. 30대1도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로 2000%가 가능한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5대1 진행되면은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 제약이에요. 보시면 점상을 얘는 3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330% 갔고요.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진행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하면서요, 300% 갔거든요. 얘가 진행했던 거는 3대1밖에 안 돼요. 자,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무상증자 많이 했거든요. 얘는 8대1 진행했습니다. 8대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거 이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1000% 이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 아직 무상증자 테마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00%는 예상이 된다라는 건 이미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면요, 충분히 베팅해 볼만 하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자, 우리 원희홀딩스 주주분들, 자, 원희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요,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자, 원희홀딩스는 앞으로 26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여전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그래도 베팅은 해보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만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혹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해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로 수익 내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죠. 개인적으로 26년에 유망한 섹터 엔터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도 좋죠.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월드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제는 중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엔터주가 26년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제가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종목에 그렇다면 기간적인 측면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혹은 2년? 너무 길죠. 자, 이 정도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HLB 바이오스텝 한번 발동이 되면은 순식간에 올라가요. 점상을 3번이나 갔고요. 추가로 상한가가 또 3번 갔습니다. 자, 6일 동안 유견상을 갔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입니다. 좀 우습게 표현하면요. 자,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 있죠. 왜? 그만큼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됐다라는 건 세력들이 당연히 이런 상황들을 이용할 거예요. 자, 또 있죠? 자, 무상증자 쏜다. 자, 기업들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력들 역시도 이걸 이용한다면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로 엮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저점에서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인 만큼 정말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문자로 2글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자, 이런 구간 나온다라면 구경만 할 수 없습니다. 공시 나오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공시 나오면 어차피 매수가 안 되죠. 그렇다고 이런 구간에서도 진입이 되느냐? 안 되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이런 구간에서도 많이 진입하시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원하게 먹고 우리 26년 시작을 대박으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2일이에요. 자, 26년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정규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 진입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뭐 시간은 상관없어요. 바로 좀 문자 남겨주세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로 원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말 사이에도 제가 확인을 해서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주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꼭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다라고 하실까봐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텐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 문자 보내는 창에 이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죠. 원익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주말 사이에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익홀딩스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CES 일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으나 뭔가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CES에 참석을 하는 게 확인이 되셨을 거고 여기서 원익 로보틱스의 이제 신제품 알레그로엔즈를 공개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한 줄 없습니다. 분명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CES 일정 기간 동안 분명히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높은 확률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외국인의 이탈이 생기고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등장을 한다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CS 일정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 원해홀딩스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이어질 거예요. 요거는 거의 100%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결국엔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로봇주, 로봇 섹터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봉상에 이 CS 일정이 끝난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주봉상 우리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요게 필요하죠. 자, 좋아요, 구독.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우리 말하는 게 뭐였죠?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원하는 기념으로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6년, 자,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